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 중 가장 넓은 공간과 편의 사양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착한 차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플래그십 SUV Q7인데요. 제가 시승한 Q7은 V6 3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 55 TFSI 쿼트로입니다. Q7은 경쟁 차량에서 보기 힘든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을 자랑하는 만큼 어떠한 상품성과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Q7은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가 제외된 차량인데요. A6는 매트리스 LED 라이트가 없어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Q7은 너무 차가 좀 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나 방향 지지등이 작동할 때 호박등이 작동하는데 아무래도 차 가격이 1억이 넘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Q7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가 포함된 차량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나 Q7의 디자인은 한국에 출시된 지 7년이 지났어도 전혀 구형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전면 디자인의 구성은 그릴에서부터 시작하는 묵직한 파워돔, 아쉬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팔각 그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돔의 디자인은 투아렉은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면 Q7은 날렵함보다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주간 주행등은 아쉬운 디자인을 보여주며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토 하이빔만 지원합니다. 그릴에는 주행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와 쿼트로 배지가 있으며 아우디 SUV는 세단과 다르게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날렵하게 느껴지며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엔진룸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경쟁 SUV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지만 유려한 루프라인 덕분에 세련되게 보이는데요. 짧은 오버행 덕분에 SUV가 아닌 세단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팬더에는 S라인 배지가 있으며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날렵함을 살렸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라이트부터 시작하는데 C필러와 후비등까지 나누어지면서 차량을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어는 도어 스커프까지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어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으며 유리는 모든 좌석에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되어 풍절음 유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적당한 위치에 있어 만족스러웠으며 2열 도어 하단에는 쿼트로 음각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면서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주간 주행등과 다르게 후비등 디자인은 날렵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웰컨 애니메이션은 지원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후미등 아래에는 Q7과 55 TFSI 쿼트로 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디퓨저가 있어 날렵한 느낌을 잘 살렸지만 듀얼 머플러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85, 35, 22인치의 5암 팔스 아우디 스포츠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우디 Q7의 라이트와 소리 그리고 야간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7의 실내 디자인은 아우디의 최신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는데 두 개의 센터 디스플레이로 최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선풍구 디자인과 센터 패시아 트림을 비슷하게 만들어 통일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깔끔한 느낌을 받게 하며 여기에 센터 패시아에 쿼트로 배지를 배치하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연동되어 실내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Q7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0.1인치 상단 디스플레이, 8.6인치 하단 디스플레이, S라인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매트 브러쉬 알루미늄 트림, 발코나 가죽으로 된 S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차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을 자랑합니다. 계기판은 테마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어느 테마를 선택해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줘 아주 만족스럽고 주행에 관한 정보들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뷰 버튼을 누르면 각 정보들을 전체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센터 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의 깔끔한 테마와 훌륭한 안부 표현으로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0.1인치 상단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8.6인치 하단 디스플레이는 공조기, 시트, 즐겨찾기 같은 간단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좋은 편으로 안부 표현과 색 재현율이 좋아 영상을 보기에도 적합합니다. 테마는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햅틱 터치를 지원하며 즐겨찾기 메뉴를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기능들이 각 메뉴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 사용하기 좀 번거로운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원격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과속 카메라, 경로 미리 보기,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알려주지만 운전 중에는 키보드가 아닌 손글씨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과속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어 새롭게 생긴 과속 카메라 안내가 다소 미흡하고 길한데도 경쟁사에 비해 멀리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조기 부분에서는 경쟁 차량보다 월등히 좋은데요. 공조기 버튼을 눌러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드래그를 해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운전 중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전방 주시를 하면서 보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모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S라인 스티어링 휠은 패드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S 배지로 포인트를 주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홈이 파여 있어 손에 땀이 흘러도 미끄러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은 조작감은 쫀득쫀득하여 만족스러웠지만 재질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한 손으로 잡기 딱 좋아 너무 만족스러웠으며 사용 방법도 직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암레스트 콘솔의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여 체형에 따라 전자식 기어를 잡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저번에 시승했던 폭스바겐 투아렉은 암레스트 콘솔의 위치도 변경이 안되고 전자식 기어의 위치도 불편했던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의 차이점이 이런 소소한 디테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내 재질은 호불호가 있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매트 브러쉬 알루미늄 트림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급스럽게 느끼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가죽으로 된 부분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중단, 도어 손잡이까지 가죽이며 도어 중단에는 알칸타라로 고급스럽고 가죽의 느낌도 푹신하면서 부드러우며 실내 버튼들은 알루미늄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움과 함께 조작감도 쫀득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 페달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은 총 3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프리셋 이외에도 표면 등과 라인 등을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표면등과 라인 등으로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아우디 특유의 깔끔함이 느껴지는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두 개의 디스플레이와 버튼의 하얀색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궁합이 좋아 더더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주행 중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 경고도 사이드 미러에서 화려하게 알려주며 도어를 열면 아우디 도어 라이트가 작동하고 도어 스커프도 라이트가 전등되어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일렬 시트는 발코나 가죽으로 된 S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저번에 시승했던 투아렉과 비슷한 시트라고 했는데 허벅지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의 조절폭이 월등히 더 넓은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시트에는 S 로고와 다이아 모양의 스티치로 날렵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렸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기 편하고 쿠션이 적당히 푹신하면서 촉감도 부드러우며 허벅지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가 몸을 완벽히 고정해줘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경쟁 차량보다도 아주 만족스러운 시트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2열 시트도 발코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 앞뒤 이동과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2열의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며 카시트를 설치 후 성인 2명이 탑승하기에 여유로운 폭을 자랑하였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도 무난한 다리 공간이 나오고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었을 때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였습니다. 시트 각도는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한 뒤로 누웠을 때 잠을 자도 불편함이 없는 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쟁 차량과 비교하자면 메르세데스 벤츠 GLE보다 다리 공간과 더 넓은 폭을 보여주며 BMW X5, 폭스바겐 투아렉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하였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적당히 푹신한 쿠션과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 위치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시트 덕분에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고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의 높이가 살짝 높지만 공간의 여유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컵홀더가 고급스럽게 작동하지만 팔걸이 안에 위치하고 컵홀더의 크기가 작아 팔을 거치하면서 큰 음료를 넣고 먹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창문은 80%까지 열립니다. 3열 시트는 정동으로 좁고 필 수 있지만 2열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해서 3열 시트를 사용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탑승할 때도 2열 시트를 접고 앞으로 당겨도 다소 불편하게 탑승해야 하며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기고 시트 각도를 세워야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을만한 다리 공간이 나오며 머리 공간은 없다시피 하면서 개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여 실제 주행 중에 탑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열 시트는 정말 급할 때가 아닌 이상 어린 자녀도 탑승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Q7 55TFSI 카토로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방향제, 이오나이저,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뱅앤올룹슨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38km에서 작동과 중지를 하며 가로등에 있는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밝기를 자랑하지만 HD 매트리스와 비교하면 소폭 부족한 밝기를 보여주며 전방에 차량이 나타날 경우 하이빔이 바로 중지되는데 매트리스 라이트는 차량을 피해 하이빔을 유지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좋은 듯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은 손에 무게가 아닌 전정식으로 인식하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차량 인식은 역시 아우디 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훌륭하게 인식하여 부드러운 정차를 보여주며 끼어드는 차량도 빠르게 인식하여
차간 거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는 무난한 편으로 중앙을 뚜렷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유지를 합니다. 직진을 할 때도 차선 중앙 유지를 하지만 계속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나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에서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는 안정적으로 차선 유지를 하다가 요철을 지나자마자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고속도로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으로 이어지는 램프는 투아렉과 마찬가지로 코너를 만날 때마다 차선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제일 어려운 코너인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차선을 잘 유지하다가 한 번 더 꺾이는 부분에서 차선을 놓쳤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코너에서 주강 유지를 위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차선은 벗어나지 않아 참 애매한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국도의 그 코너에서도 좋은 차선 유지를 보여줘 완벽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피로감을 덜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작은 크기를 보여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정보는 속도, 내비게이션, 주행보조 기능을 표시해줍니다. 마사지 시트는 다양한 마사지를 지원하지만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포존 에어컨디셔너는 모든 좌석에 맞는 공조기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센터 디스플레이로도 2열 공조기 조절이 가능하고 에어컨의 시원함이 다른 차보다 월등하게 좋으면서 방향제를 취향이나 계절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여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소프트 클로징도 사용이 가능해 도어가 부족하게 닫혀도 자동으로 도어를 닫아줍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공간은 740리터를 자랑합니다. 3열 시트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며 3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아주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2열 시트를 조금 이동하고 각도를 조절해야 세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은 3열은 정동으로 가능하고 2열은 수동으로 해야 하며 공간은 1925리터를 자랑합니다. 키 181cm에 성인 2명이 여유롭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었으나 앉아있기에는 부족한 높이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 수납 공간과 12V C가잭이 있으며 트렁크 하단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다른 아우디 차량과 비슷하며 투아렉보다 화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차를 볼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달라지고 3D로도 차량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 모두 지원하며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뱅 앤 올룹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음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음색은 플랫한 편인데 볼륨이 낮을 때는 고음이 강조되고 볼륨이 높아질 때는 저음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으나 음질은 좋은 편으로 투아렉의 기본 오디오보다 더 많은 악기 소리와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Q7 55TFSI 카토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3리터 V6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력 340마력 51토크 미션 8단 오토미션 서스펜션 앞뒤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후륜 조향 타이어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 무게 231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5.9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10km 복합 연비 리터당 8.1km 연료통 85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모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 차고 조절 속도는 빠른 편이며 현재 주행 중인 상황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Q7의 데일리성은 차량 크기에 비해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1열에 탑승할 때 1745mm의 전고를 가졌지만 사이드 스커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2열에 탑승할 때는 도어 각도가 넓게 열려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였으며 도어의 길이가 길어 탑승할 때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차를 할 때 1970mm의 정폭을 가졌지만 후륜 조향이 작동하여 편하게 주차가 가능한데요. 이질감이 느껴졌던 투아렉과 다르게 Q7은 운전자가 이질감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후륜 조향이 작동하여 만족스럽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 1열과 2열 모두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아우디가 가장 잘하는 부분답게 조속에서는 적절히 가벼우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보여주고 고속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 후륜 조향 덕분에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지만 차량의 폭을 예상하는 건 양옆에 파워돔이 있는 투아렉이 조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투아렉보다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할 고급스러움과 날렵함을 잘 살렸다고 평할 수 있으며 유턴을 할 땐 1.8차선에서 2차선이면 충분하여 아우디의 비즈니스 세단 A6보다도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였습니다. 악셀 페달의 감도는 어느 누구나 쉽게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는 감도를 자랑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조금 예민한 편으로 처음 Q7을 시승한다면 조금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확 멈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속을 할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작동으로 토브렉은 거의 느끼기 힘들며 아주 경쾌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탑앤고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작동으로 아주 부드럽게 제동과 시동이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아주 좋은 편으로 아우디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서스펜션은 투아렉보다 조금 더 단단한 편으로 도로에 딱 붙어간다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다른 SUV 차량을 시승할 때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차선 변경도 해보고 코너도 돌아보고 고속도로 램프도 돌아보고 요초를 넘어봤지만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조속보다 고속에서 차의 움직임이 날렵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은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 같은 트럭에 탄 것 같은 높은 시야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주위를 내려다보는 시야를 보여줘 어느 누구나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후방 시야도 주위 교통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광활한 시야를 보여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광각 미러로 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 경고도 감성적이지만 확실하게 해줘 만족스러운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Q7 55TFSI 카토로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아우디 Q7 55TFSI 카토로의 0에서 100km 기록은 6.5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4.27초, 0에서 200km 기록은 26.9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5.9초보다 느린 6.53초를 기록하였는데 시승차에 일반조가 주요되어 있고 휠이 21인치가 아닌 22인치의 휠로 구성되어 가속력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는데 동일한 엔진에 일반유를 주유하고 21인치 휠로 구성된 Q8과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다소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느린 기록이 6.7초로 일반유를 주유했음에도 성능 유지력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급가속을 할 때 토크가 한 번에 느껴지는 것이 아닌 부드럽게 토크가 운전자에게 전달되며 의도적으로 변속 충격을 일으켜 고급스러움과 스포츠성을 모두 느낄 수 있지만
비슷한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50TDI 엔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편으로 주행 중 악셀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도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며 승차감 모드로 시속 80km에서 종속 주행 중 급가속을 했을 때 약 1초의 딜레이가 있지만 충분히 빠른 엔진 반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50TDI 엔진에서 가장 불리했던 제동 후 가속도 Q7 55TFSI는 승차감 모드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엔진과 미션이 반응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승차감 모드와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아주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여 주행 모드별 차이점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션 반응도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승차감 모드로 시속 30km에서 급가속을 할 때 충분히 빠르다 라고 평할 정도로 준수한 변속을 보여주며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조금 더 날카롭고 빠른 변속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동 변속은 DCT 같은 즉각 변속은 아니지만 오토 미션 중에서는 다운 시프트와 업 시프트 모두 만족스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Q7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Q7 55TFSI 쿼트로의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6.41m를 기록하였습니다. 2.3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이지만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제동 테스트를 하더라도 제일 밀린 기록이 37.55m를 기록하여 제동 성능 유지력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Q7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1.5바퀴가 돌아가며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부드러움과 날렵함을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고급스러움과 스포츠성을 모두 느낄 수 있어 스티어링 휠을 납작하게 움직이지 않고 딱 절제된 조작만 하더라도 차의 움직임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줘 기분 좋은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롤은 주행 모드에 따라 확 달라지는데요. 먼저 아우디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면 기본적인 롤 억제력이 좋은 편인데 승차감 모드로 시속 80에서 90km 이상의 속도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롤을 허용하지만 탑승객이 불안하지 않는 한계에서 허용하는 편이며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더 높은 속도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도 롤 억제가 상당히 좋아져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공도에서 갑자기 회피 기동을 해도 불안하지 않는 롤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아주 인상적인데요. 오르막길에 있는 쇼코너를 주행할 때 투아렉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핸들링 특성으로 인해 날카롭게 코너에 진입하지는 않지만 후륜 조향의 작동으로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으며 높은 속도로 코너로 돌아나가다가 한 번 더 타각을 주더라도 타이어 스키드음만 들릴 뿐 차가 도로에 붙어가는 듯한 트랙션과 함께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바로 움직여져 감탄이 나오며 내리막길에 있는 90도의 코너를 돌아나갈 때 언더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타이어 스키드음은 강하게 들리지만 트랙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롤도 억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운전자가 오히려 더 여유가 느껴지게 만들며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투아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나가도 트랙션이 주는 안정감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코너들을 쉽게 돌아나갈 수 있고 경사가 닿는 코너에서는 평지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코너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턴에 가까운 J코너에서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했는데도 뉴트럴한 움직임과 함께 아주 기분 좋은 안정감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줘 코너로 돌아나갈 때 운전자가 차를 믿고 주행해도 될 정도로 도로에 딱 붙어서 가는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는데 운전 재미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코너로 돌아나갈 때 스릴보다는 안정감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Q7의 MVH는 어떨까요? 제가 시승한 차량에는 22인치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21인치의 휠보다 운동 성능에서는 이점이 있어도 승차감이나 정숙성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일렬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전진동은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여 차체에는 진동이 미미하게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아예 전해지지 않고 요철을 넘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의 출렁거림을 최소화하면서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데
투아렉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토월 같은 맨홀길을 주행할 때 분명히 차체에는 충격과 함께 소리가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게 귀로는 약간 불쾌한데 몸으로는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충격은 차체로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전해지지 않아 불쾌하지 않으며 동급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반지턱을 지나갈 때 어느 반지턱이든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으며 특히나 후륜이 반지턱을 넘고 내려올 때 쿵하는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탑승 후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시트의 착자감은 만족스럽지만 노면의 잔진동이 2열에는 조금씩 전해져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약간 아쉬웠습니다. 반지턱을 지날 때는 1열과 비슷하게 쿵하는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투아렉보다 아주 좋은 반지턱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요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2, 포트월 평균 0.2, 최대 1.2, 안 좋은 노면 평균 0.4, 최대 1.6,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0.8,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6, 반지턱 평균 0.4, 최대 1.2를 기록하여 Q7의 승차감은 노면에 상관없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휠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1인치의 휠로 구성된 차량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Q7 55TFSI의 정차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소리와 진동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가속할 때 느껴지는 엔진 소리도 억제가 잘 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말로 하는 AI 상담은 2번, 동의는 AI를 쓰는 3번을 눌러주세요. 투아렉과 비슷한 도어 방음 수준이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6dB, 시속 110km에서는 60dB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속에서는 노면 소음이 풍절음보다 실내로 조금씩 유입되는데 역시나 22인치 휠의 소음을 잘 걸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정숙성을 자랑하여 Q7의 NVH는 경쟁 차량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Q7 55TFSI 카토로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1km입니다. 시속 90에서 110km로 주행했을 때 리터당 11.5km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 차량이 아닌 더 상위 차량과 비교해도 조금 아쉬운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우디 Q7 55TFSI 카토로에 대한 저의 총평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SUV 중 가장 좋은 상품성입니다. 가격은 경쟁 모델보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900만원까지 저렴한데 여기에 할인은 10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어 차량의 완성도나 가격으로나 제일 좋은 상품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Q7부터는 아우디라고 해도 브랜드 밸류가 부족하다고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상 아우디 Q7 55TFSI 카토로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